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제가 방송을 못 했는데, 이제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 시간에 제가 업무를 좀 볼 게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생겨가지고, 원래는 저번에 이제 공지도 드렸던 것처럼 11월 한 20일까지 제가 이제 그 무료 리딩 하는 것도 이제 신규 회원님들도 안 받는다. 그렇게 공지를 드렸던 게 11월 이제 말부터 12월까지 방송을 조금 찍기가 힘든 그 업무를 제가 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공지를 드렸었는데, 이때 이제 봐야 되는 업무를 저번 주랑 뭐 이제 저저번 주에 일단은 제가 좀 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져 가지고요. 다행히 방송을 일단 조금 찍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11월 20일까지만 이렇게 좀 받고 당분간은 못 받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무료 이제 리딩 회원 문의는 일단은 조금 일단 뭐 제가 고민 좀 해보고 나중에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1.4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0.92% 하락 마감을 하면서 최근에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좀 한 10월, 11월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폭등을 하면서 미장에 이제 마이크론이랑 엔비디아가 요새 추세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반도체주들이 좀 조정도 많이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리바닥 형태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추세를 좀 이제 돌려놓으려고 얘를 쓰고 있는 과정에 있죠. 다시 21선도 좀 탔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좀 가면 21선도 이렇게 회복이 될 거고요. 이제 121선을 보기 위해서 추세를 좀 상방 흐름으로 가져가지 않겠나 싶고, 이제 오늘 그동안 코스닥을 게임주랑 메타버스, 뭐 NFT, 미디어 콘텐츠, 엔터 종목 섹터가 주도 역할을 하면서 코스닥을 좀 많이 강하게 끌어오다가, 오늘 이제 그동안 주도 섹터 역할을 했던 뭐 메타버스랑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좀 매물 출회가 급락이 좀 나오면서 코스닥은 약했고, 그러면서 오늘 약간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 뭐 좀 중요한 수급의 변화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변화가 일어난 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며칠 전부터도 이제 뭐 LG전자나 뭐 LG 이노텍 비롯해 가지고 대형주로 조금씩 이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삼전이랑 하이닉스 폭등과 함께 그동안 좀 오랫동안 눌려있던 코스피가 앞으로는 코스닥보다 조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이 이동하는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정리해드리면은, 시장으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일런지, 그냥 하루 이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고 다시 코스닥의 뭐 메타버스나 2차전지 종목들이 주도를 할 건지, 이 부분이 뭐 이번 주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섹터로는 이제 뭐 2차 전지, 그리고 뭐 메타버스 vs 뭐 반도체, 그리고 오늘 바이오도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꿈틀거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대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메타버스, 게임, 뭐 엔터,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그러니까 주도 섹터를 하면서 추세를 가지고 왔던 섹터와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바닥에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섹터의 어떤 대결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코스닥은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뭐 대형주에서 삼전,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섹터 말고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랑 일부 뭐 바이오 종목들이 좀 꿈틀대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뭐 유럽이나 미국도 5차 대유행에 대한 얘기가 이제 슬금슬금 또 나오면서 코로나 관련주 중에 뭐 음압병실, GH 신소재나 뭐 재택치료 관련주로 보고 있는 인성정보 같은 애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젠도
조금씩 조금씩 돈이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의미 있는 뭐 캔들이 발생되진 않았지만 장중에 보니까 제가 좀 대량 체결 물량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이오 쪽에서는 당연히 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비롯해가지고 오늘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조금씩 그냥 돈이 들어온다는 느낌과 함께 이렇게 보면은 살짝 약간 이제 수렴의 과정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추세에서 다시 한번 좀 여백이 좀 많은 애들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잘 없네요. 아무튼 이제 최근에 코스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추세가 살아있는 과정에서 조정이 좀 급하게 나왔는데 어 2차 전지 뭐 메타버스 얘네들이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지 아니면 많이 좀 올랐고 과열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보다 좀 힘을 못 쓰고 이대로 좀 죽는지 아니면 오늘 뭐 강했던 이제 낙폭과대 종목 거의 다 이제 반도체 섹터랑 바이오 섹터는 이런 상태에 있죠. 방금 말씀드린 2차 전지랑 메타버스 애들은 뭐 요런 구간에 있는 거고요. 반도체랑 바이오 애들은 뭐 이제 이런 구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음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뭐 메리트를 가지고 요렇게 이제 주도 섹터 역할을 해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만약에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쏠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까 고민을 저도 좀 장중에 해봤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오늘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 눌림이 좀 나온다면 뭐 접근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도 뭐 예를 들어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이런 어떤 폭등 장세가 나올 때 이때는 사실상 어느 정도 차트가 좀 많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평선도 다 모아놓고 정배열을 어느 정도 이룬 상황에서 어떤 뭐 나왔던 어떤 대시세였다면 지금은 조금 이때보다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지금 뭔가 조금 뭔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구간이고 이평선들도 뭐 장기평선 241선이랑 121선 여기 이제 너무 이렇게 굳건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처럼 이렇게 좀 폭등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요 정도 구간에서는 아마 매우 좀 조금 이렇게 심한 저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121선 뭐 이렇게 좀 올라타고 또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흐름을 가져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미국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 있죠. 투자 재료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결정짓는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아마 그런 재료에 힘 입어가지고 뭐 조금 더 상승이 나왔다가 요 정도 77,500원 부근에서 저항이 좀 이뤄지면서 이렇게 또 옆으로 빼면서 기관 행보를 가져가고 그러면서 120선 올라타고 이렇게 추가 흐름이 나오는 뭐 그런 정도로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좀 그리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지금은 조금 더 괜찮죠. 121선을 이쁘게 좀 돌파를 시켜놨고요. 241선 맞고 일단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고 음, 그리고 뭐 삼전보다는 변동성과 탄력도 훨씬 좋기 때문에 뭐 대형주 뭐 두 종목 중에 내가 좀 트레이딩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쪽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 두 종목은 이제 자칫 사실은 물려버리면 진짜 너무 고생하잖아요. 저희는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 수익 매매 위주로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 매매하실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고 근데 내가 이제 뭐 혹시라도 찾아올 대형주 장세에 소외되고 싶지 않아서 뭔가 좀 어떤 뭐 종목 해볼 게 있다라고 찾아본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아랑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워낙 지금 오랫동안 눌려 있었고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좋고 뭔가 좀 장대 양봉도 한번 뽑아줄 만한 그런 자리에 와 있지 않나. 이때 당시에 이렇게 대시세를 한번 내고 거의 9개월가량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추세가 역배열로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라면 기아는
어떻게 보면은 가격 조정이 심하게 이렇게 하방으로 일어나지 않고 박스권으로 한 9개월 정도 행보를 거치면서 이평선들 또 이쁘게 잘 모아놨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뽑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기아가 좀 너무 답답하다 나는 그러면은 뭐 현대위아 같은 뭐 자동차 섹터도 아무튼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이제 뭐 미국의 테슬라, 뭐 리비안, 루시드 비롯해가지고 전기차 열풍 때문에 원체 오랫동안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는 접근에 대한 관점으로 좀 바라볼 만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또 심상치 않은 애들이 LG 그룹 애들이 있죠. 애플카 이슈를 뭐 좀 등에 업고 일단은 수급이랑도 상당히 좀 나쁘지 않고요. 얘네들도 바닥권에서 좀 뭐 한 121선까지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상당히 좋았죠. 얘도 이제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접근 관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LG 이노텍은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정이 좀 많이 좀 들어와야 짧은 조정에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조정이 좀 많이 들어오면 접근 관점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 섹터, 이제 코스닥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는 오늘 이제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좀 있었고요. 이제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시장에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재료인 것 같고, 램테크놀로지 그리고 제주 반도체 이렇게 두 종목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뭐 이제 한미 반도체나 뭐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로 좀 보셔도 좋은 애라서 이제 미장 보면서 엔비디아가 좀 뭐 급등하는 날 이런 날은 뭐 이제 시초가나 이럴 때 뭐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뭐 원익 IPS나 이런 애들은 워낙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 뭐 유진테크도 최근에 전고점 넘겨주면서 추세가 상당히 좋고요. 일단은 반도체랑 지금 오늘 급락이 나온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애들이랑 앞으로 며칠 동안은 시속 게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뭐 오늘 이렇게 반짝하고 갑자기 뭐 급락이 나온다든가 요러기는 흐름상 조금 쉽지 않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조금 더 힘을 뭐 하루 이틀 내주고 그러면서 반도체 쪽이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뭐 시간에도 조금 이제 게임주들이랑 위메이드를 제외하면은 게임주들이랑 메타버스 애들이 전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이랑 메타버스 쪽은 하루 이틀 정도 더 눌림이 나왔다가 반도체들이 뭐 하루 이틀 더 강했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 조정 나올 때 눈치 보다가 메타버스 애들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게임주도 게임주지만 메타버스가 조정이 좀 너무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장중에 뭐 위즈윅 스튜디오 정도가 조금 다른 종목들의 영향을 좀 많이 주면서 지금까지는 그나마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져요. 시세도 좀 많이 냈고 그래서 아까 뭐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 시간에서 한 0.6% 정도까지 좀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위즈윅이 뭐 시간에서 지금 1% 가까이 떨어지니까 나머지들도 심하게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덱스터도 좀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시간에서 밀리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리적으로 보면 위즈윅 스튜디오는 이렇게 이제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기준선도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요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요렇게 조금 추가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여기서 뭐 폭락이 나오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가 조정 후에 더 이렇게 갈 것이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반등은 한 번은 나오고 죽어야 맞다. 이렇게 강했던 메타버스 애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힘없이 죽는다. 그렇게 보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기 때문에 반등 한 번은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뭐 혹시 이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위즈윅 스튜디오가 21선 기준으로 요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좀 요렇게 잡은 다음에 반도체들이 이제 하루 이틀 더 오르다가 이제 좀 조정이 나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뭐 MP도 지금 11선이랑 뭐 기준선 구간인 이 정도 구간까지 추가 조정이 조금 더 나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맥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1선에 딱 붙여놨는데 지금 시간애랑 보니까 21선을 깰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맥스트는 한 7만원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조정이 좀 나왔다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돌림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탈출할 기회는 그래도 주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조금만 더 메타버스 이제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만 더 하루 이틀 3일 정도 인내하셨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뭐 자이언트 스텝도 요 정도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요 정도 구간에서 좀 지지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 덱스터도 마찬가지죠. 덱스터도 내일 뭐 기준선까지 뭐 이렇게 좀 밀렸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 뭐 위즈윅이 됐든 덱스터가 됐든 대장 역할 좀 했던 애들이 내일 뭐 좀 개파락 시작했다가 빠르게 이런 식으로 양봉을 만약에 채워준다면 전체적으로 또 워낙 강했던 테마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비중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메타버스 애들이랑 게임주들도 어찌됐건 어느 정도 같은 흐름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와중에 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NC소프트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뭔가 좀 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얘는 이때 이제 상한가 만들었던 종가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흐름으로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게임주를 만약에 내가 좀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NC소프트랑 이제 위메이드는 좀 너무 부담스럽죠. 위즈익 스튜디오처럼 언제 이런 식으로 급락이 좀 고점 형성하고 급락이 한번 투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조금 이제 부담이스럽다. 물론 이제 위메이드는 여기서부터 맨날 제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게임주 쪽은 제가 NC소프트랑 그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좀 남아있는 중국에서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런칭하는 부분이랑 거기다가 이제 PC까지 좀 남아있고 재료가 그래도 강한 재료잖아요.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펄어비스 이렇게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뭐 NFT도 뭐 마지막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메타버스 게임, NFT, 뭐 미디어 콘텐츠 이쪽은 사실상 같은 하나의 어떤 큰 그림이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개선이 좀 되어져야 얘네들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흐름 자체가 완전히 막 다 깨진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일단 뭐 NFT는 뭐 종목 워낙 많죠. 맨 처음에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했던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고 얘도 요렇게 이제 21선 올라오기를 좀 기다렸다가 요런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 가장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뭐 다날이랑 비덴트 정도
이런 애들 눌림이 조금 나오기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사실 가장 큰 기대를 모았었던 넷플릭스 지옥 관련주죠. 오징어 게임보다 뭐 7일인가 8일인가 빨리 이제 전 세계 1위에 등극을 하면서 최근에 K 콘텐츠의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너무 우리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오징어 게임이 뭐 그렇게 오래된 지금 시간이 과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버키 스튜디오나 쇼박스가 어떻게 시세를 냈는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 이거 뭐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들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매를 얘네들을 하진 않았는데, 일단 처음에 제이 콘텐츠리가 갭 띄우고 이제 오전장에 조금,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무너진 모습 보고, 아, 얘는 오늘 음봉을 좀 크게 맞을 수도 있겠다. 오징어 게임처럼 쉽게 우리에게 먹을 구간을 주지는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예상하는 바대로 참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전에 오징어 게임 때도 뭐 뜬금없는 뭐 이제 소속사 어, 딱히 어떤 그 관련도 없어 보이는 사실상 뜬금없었잖아요. 소속사가 먼저 상한가를 치는 모습들이 막 있었고, 그리고 제이 콘텐츠리 무너지고 오늘은 또 뭐 유아인 이제 주연이었던 유아인 배우 소속사도 아닌, 사실상은 뭐 이제 뭐 주인공 격이기도 하지만 비중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유아인 씨보단 좀 낮았던 김현주 씨 소속사였던 IOK가 급등을 하니까 또 이걸 보면서, 아, 오징어 게임 때 향수가 좀 생겨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상한가 가겠다라고 접근했다가는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일단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이 이제 매집 음봉이 될지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이때 쇼박스처럼 가게 되겠죠. IOK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쇼박스 때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주고 전고점을 넘어주는 형태였는데, 음, IOK는 일단은 아주 나쁘진 않아요. 요 정도면은 양호합니다. 내일이랑 뭐 내일 모레 여기 이제 저가만 크게 훼손하지 않고 지켜주는 형태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지옥이 약간 뭐 단발성 일이 갔다가 이제 죽어버리는지 화제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당연히 IOK의 주가는 아마도 쇼박스처럼 한번 날아갈지, 이대로 그냥 뭐 하루 이틀 버티다가 무너질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은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으나, 오늘 공략하는 것은 조금 도박성이 짙다,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하루 이틀 정도 더 좀 지켜본 다음에 여기서 수상한 흐름을 만들어 가면 그때 가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오늘 2차 전지 쪽도 상당한 충격이 있었는데, 얘네들도 자리 자체는 일단 거의 다 이제 비슷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한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나노신 소재도 기준선이나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이제 눌림목 자리 한번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 PNT도 마찬가지죠. 기준선 자리 그리고 뭐 21선 자리 이런 구간에서 한번 대기해 보면 될 것 같고, LNF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다 지금 자리가 이제 기준선이랑 21선 눌림목 자리들에 있죠. 최근에 상당히 강했던 첨보는 반등이 세게 좀 나왔네요.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 관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는 뭐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이 이렇게 이제 추세를 가지고 올라오다가 21선을 이탈하는 이런 끝자락에 있는 종목들은 잘 그렇게 이제 손을 대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도 21선 위에서는 좀 추세가 받쳐주는 구간들이 좀 덜 위험하다고 해야 될까요? 21선 이탈하면서 이렇게
크게 좀 급락이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이런 어떤 박스권의 지지 구간, 뭐 10만 원이나 이런 구간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뭐 대주보다는 좀 장대 양봉이 좀 출현한 지 얼마 안 된 애들, 요런 애들 이 반등은 조금 더 시원하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에디슨 EV 예전에 이제 사명 바뀌기 전에 세미시스코였죠. 쌍용차 인수 재료로 급등했다가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 이런 애들은 매매하는 구간이 사실은 한 세 번에서 네 번 네 정도의 포인트가 생겨요. 이런 애들은 뭐 이제 5일선에서 한번 크게 반등 나오고, 11선 구간에서 반등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1선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1선 눌림목자리 정도로 보고, 내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21선이 올라오고, 얘가 이렇게 이제 좀 양봉 이런 식으로 좀 도지 이 정도가 형성이 되면 이렇게 반등 한번 줄 수 있다라고 자리를 21선 눌림목 자리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6시거든요. 방금 보니까 시간에서 이미 반등이 좀 나왔네요. 제가 뭐 시간을 보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진행된 와중에 하니까 요거 오늘 말씀드려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찍어보면 뭐 올라와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더러. 뭐 얘는 뭐 내일 뭐 접근을 이미 좀 시간에가 떠버릴 거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제 어설프게 이제 반등먹으로 들어갔다가 좀 손절 짧게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반등목으로 들어갔다가 뭐 욕심부려가지고 못 팔고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 버리면 답도 없이 빠져버리니까요. 손절 좀 짧게 잡고 조심히 접근하셔야 되는 뭐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